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밤사이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요, 이 비가 그쳐가고 있죠. 자, 오늘 또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개겠고요. 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 31도까지 원주 지역은 오르겠고요. 이번 주 강원 지역의 경우 비 소식이 찾아들겠습니다. 또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도 있겠네요. 이른 더위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원주 지역에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지역 현안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가 또 최근에 출범했는데요. 오늘 좀 새롭게 또 취임한 위원장 연결해서요, 좀 현안들, 좀 굵직굵직한 것들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퇴직 후 원주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퇴자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오늘부터 임선희 작가의 토 전시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전시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7월 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강원도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와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강원경찰청은 원주와 춘천, 평창 등 3개 시군이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유아 8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들에 대한 생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8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강원 지역의 영유아가 최소 86명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강원 지역의 분양 예정 아파트가 3,000세대를 넘어서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저조한 입주율과 해소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 강원 지역의 아파트 입주율은 5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70으로 전국 평균보다 13.2포인트가 적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와 횡성 등 전국의 인구 감소 도시 18개 시군은 2차 이전을 기존의 혁신도시에 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지역 간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에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많죠. 이런 가운데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가 또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자문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요, 좀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고민들이 있고 또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입장, 내용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모 원주시 시정자문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강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예, 원주시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예. 지난 6월 9일에 30명의 위원님들이 위촉당을 받았습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요. 네. 혼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시정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요. 형식적인 기구로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정에 예, 자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원주시에 대한 현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또 올바르게 그 추진을 할 거고 네. 또 아니다 싶으면은 좀 그 시정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이 협의체 뭐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그 6월 9일 날 그 위촉장을 받고 이제 1차 회의를 했고요. 예. 그 매년 그 분기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또 특별한 현안이 있으면은 네. 수시로 또 만나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요. 예. 그럼 예, 분기별로, 시정에서 또 중요한 화두가 있을 때 뭐 여기 대해서 이제 같이 논의하고 뭔가 하나의 이제 그 해법을 함께 또 모색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러한 화두를 뭐 시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발굴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진행이? 그러니까 뭐 반반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뭐 화두가 있으면은 어려운 이제 그 시에서 화두가 있으면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 집행부에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지역 현안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또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지역의 현안 중에 상당히 좀 오래된 것들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입장을. 최근에 그 원광수 시장이 옛 강원도 종축장 부지를 오페라 하우스로 건설하자. 또 이제 하나의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 부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논의만 이제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오페라 하우스로서의 가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1996년에 원주 종축장이 문을 닫으면서 유지가 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뭐 드라마 세트장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2018년도에 그 강원도 개발공사에 현불 출자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강원도 원주시 또 도개발공사 간 그 복합 공연장 건립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2022년도 그 강원도 의회에서 그 강원도로 반환이 통과되었으나 아직까지 네. 소유권이 강원도 개발공사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정을 우리 원주 시민들이 그 온전히 지켜봐온 원주 시민의 입장에서 그 종축장 부지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에 아주 답답한가. 강원도와 그 개발공사의 약속 미이행에 원주 시민으로서 아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알짜배기 땅이죠. 6만 제곱미터, 그렇죠. 네. 6만 제곱미터 축구장 8개 크기의 땅인데 뭐 다들 아시죠? 뭐 이제 인터블고 바로 건너편 자리, 뭐 소방서도 들어오고 또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한 부지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최무순 전 지사가 선거를 할 때부터 이 지역은 이 공간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계공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또 여기에 좀 수익 사업을 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강계공이 또 상당히 좀 반발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또 도유지로 전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그 빠른 해법이 제시돼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지금 미진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원광수 시장이 최근에 오페라 하우스를 이제 만들자. 이제 복합문화 공간하고 좀 비슷한 개념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 필요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태 지금 현 특별자치 도지사님과 원광수 시장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게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또 저희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그 활용 방안은 원주 시민으로서 아주 환영하고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또 주민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아무 그런데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와 또 어떻게 또 정리가 될지 이 부분이 또 앞으로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좀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시는 건지요?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민선 7기하고는 달리 뭐 민선 8기에 와서는 또 그 추진력이라든가 뭐 이런 동력이 저는 많이 상승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네. 저는 꼭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라고 이제 딱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활용도 실용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활용성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우리 원주시가 36만을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네. 강원도 최대 도시이자 경제 제일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 아주 부족했고, 원주시처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 품격 있는 공연을 하게 되면 수도권이나 뭐 서울로 가지 않고도 원주에서 아주 품격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좀 속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랜 기간 예, 이 부분 그렇죠. 계속해서 예. 지지부진했는데.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도 아주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네. 하여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쪽 가서 좀 면담 요청도 하고 좀 그러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예, 그렇죠. 한번 시주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지역 발전의 뭐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곳이 이제 일군지사 터 아니겠습니까? 현재 만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할 일군지사 이제 공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내년 말에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예,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2024년도에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저희 원주시와 또 국방부 그다음에 저희 민간인들의 합동 민관군 상생 협의체가 또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회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또 공동 대표로 해서 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국방부에 아주 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을 이제 하게 되면요. 남은 일군지사 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원주 시민들 좀 조감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정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변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일군지사 터 또 야구장 부지까지 해서 하나의 어떤 종합 개발 계획을 위한 이 조감도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열람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지 이용 계획 이게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닌 거죠? 예,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국방부하고 LH가 많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산동 지역과 학성동 주변의 정식들 개발을 고려한 구도심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원주권의 군부대는 2019년도군요. 이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향후 개발에 있어서 뭐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원주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뭐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지금 그동안 진짜 많이 소외되었던 이 북부권 발전에도 아주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소유권이 어느 기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도권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주시로, 그렇죠. 원주시로 넘어오는 건 아니죠? 원주시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예. 하여튼 국방부하고 LH하고 또 원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원주시가 주도권을 갖고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현재 일군지사 이전을 위해서 이제 건축이 진행 중인데 또 여기 건설 비용을
어떻게 또 분담했는지 여기 따라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약 관계가 좀 세밀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또 살펴보고요. 향후에 정말 이제 국방부 LH만이 아니라 또 원주시에서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그건 아주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좀 잘 좀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또 어떻게 방향이 잡혔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강모 원주시 시정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거지를 옮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원주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은퇴자 전입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죠.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원주시 은퇴자 전입 상담 창구가 마련되었는데 먼저 그 배경이 어떤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에 새로운 생활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생활을 즐기려는 분들에게 원주는 자연과 도시 생활을 공존하는 도시로 전원 생활과 함께 의료, 교통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55세 이상의 퇴직자 5천여 명이 원주로 전입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퇴직 전입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전입을 원하거나 전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3일부터 은퇴자 전입 상담창구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입자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면지역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또 인프라가 잘 된 도심지역 골고루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원주시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요. 또 일자리 사업처럼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상담 첫날인 그제부터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은퇴자 전입 상담 창구 이순복 상담사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리 홍보가 돼서 예약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가 오셨어요. 원주로 전입할 때 저리 대출, 정착 지원금 이게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혹시 상수도가 있고 숲이 있는 전원주택을 택지를 그래서 화실 그 동네하고 번제, 흥업, 판구면 쪽으로 알아보라고 이렇게 권유하셨어요. 지도도 드리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또 나중에 또 오시라 그랬어요.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상담창구 어떤 분들이 또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특히 원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분들이 전반적인 도움을 받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은 일자리 정보부터 귀농, 귀촌, 교육, 사회참여 활동 등 원주 정착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화나 방문 상담이 진행되고 미리 시간을 잡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귀농을 원할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 좋은지 구체적인 주거 환경을 말하면 그에 어울리는 지역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서 정착했을 때 일자리 연계를 묻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매월 10일과 15일 한 달에 2번 시청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 행사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구인 구직이 진행되고 또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일자리 지원 상담센터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있고 이 귀농 귀촌을 원하는 분들에게 관련 지원 정보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귀농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 교육과 농업 창업, 주택 구입 지원, 또 농업인 수당 지원 등의 혜택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원주시 박연임 민원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등을 연계해드려 원주시 전입을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하기에 상담 창구를 개소하였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로 인구 유입은 물론 은퇴 가구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소비 구매력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확보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로 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주시 전입 은퇴자 상담 창구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원주시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18일까지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토로 보여주는 9곡의 전설이라고 하는데 토 작업실의 소소 임선희 대표 연결해서요. 좀 전시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토우 뭐 흙으로 만든 소라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아니요. 토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예. 거기에 한지 옷을 입혀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토자는 이제 흙토자인 건 알겠는데 우는 어떤 그 한자인 건가요? 우는 뭐 인물의 형상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상들을 이 흙으로 빚어냈다는 것인데 네. 오늘부터 이제 전시회가 시작된다고요? 네. 예, 토로 보여주는 9곡의 전설. 어떤 전시회인지 좀 취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토 작업실 소소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그 흙으로 빚어가지고 지역의 전설이나 지명들을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하는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전국을 12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전시하고 그 또 영상화시킨 것도 상영하면서 네. 그 지역의 이제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짧게 공연들을 했었던 그런 거를 했었는데 네. 그 12군데의 전설 중에 재밌는 전설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이제 토로 만들어서 전시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게 이제 올해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그 어린이를 위한 창작 지원 사업의 공모가 돼서 그걸 이제 만들어 갖고 또 다시 전시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9곡의 이야기 토로 보여지는 일종의 그 전설, 설화 이런 것들 좀 스토리텔링해서 이 토로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뭐 구체적인 내용 좀 자세히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럼 작가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셨겠는데요? 네, 그 이제 저희가 그 전시할 때 늘 참여하는 작가들이 이제 제가 토를 하고 한국화 하시는 분이 있고 전시 모형 만드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단 바우라는 그 단체에서 기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참여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뭐 토도 있고 뭐 아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지 또 한국화 등도 함께 또 관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온 가족들이 함께 방문하시면은 정말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다. 또 한지 테마파크에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세한 일정하고 좀 몇 작품 정도 또 선보이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9곡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경상북도 김천, 강원도 영월, 뭐 진천, 수원, 창원, 충청북도 영동, 경상북도 문경, 뭐 창원 진해, 뭐 이런 소쿠리섬, 뭐 대지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9가지의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거고, 그 원주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원주의 효자 황무진의 이야기를 저희가 전시했던 것도 함께 전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화 넉점하고 그리고 모형들, 그러니까 삼국시대식도 있고 강원 가명 모형도 있고 이래서 모형들도 한 5군데 이제 같이 설치를 하면서 이야기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전시도 있고
제가 인토 작업실 소소가 이제 공연도 하고 극작도 하고 뭐 이런 함께하는 그런 단체여서 전시도 있고 영상도 있고 네. 뭐 축하 공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볼거리가 알겠습니다. 많아서 예, 예. 온 가족이 보면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전시 오픈 행사 공연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시에 열립니까? 오늘은 아니고요. 아, 오늘 아닙니까? 네, 토요일 날, 8일 날이고요. 알겠습니다. 일정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작업실의 소소 임선희 작가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